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사내 법무에 대한 불만, 오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사내 법무 인력들이 갖는 불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내 법무가 안정적으로 잘 정착이 되는 게 준법 경영이라던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지 유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사내법무 인력들이 갖는 불만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실무를 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불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자판기야. 내가 누르기만 하면 답이 나와? 이런 불만을 갖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유관부서 분들이나 아니면 경영진이나 뭔가 법과 관련해서는 법무팀에 물어보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저희를 이렇게 유능하게 봐주시는 건 되게 감사하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법률 문제라는 게 수학 공식 같은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문제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3단 논법에 의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뭔가 솔루션을 찾아가는데요. 따라서 배경 사실도 알아야 되고 관련된 판례들도 리서치해야 되고 사실 우리 사안에 딱 맞는 판례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좀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이걸 적용할 수 있나 없나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법무 업무의 성격을 잘 이해를 못 해주시고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냐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사내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내가 하는 거 어떤 건지도 잘 모르면서 맨날 저렇게 뭐라고만 해 라고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관계가 틀어집니다. 매번 바로바로 그렇게 즉답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부서 같은 경우에 아니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요주 인물이 되는 거죠. 사내 변호사들은 약간 소극적인 복수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막 급하다고 해도 양치기 소년처럼 저 사람은 맨날 저러니까 급한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저 사람 일을 별로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 이제 조금은 소극적으로 의견을 주기가 쉽고 그냥 내가 답은 했어, 답은 했잖아, 이렇게 면피용으로 의견을 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변호사 업무라는 게 전문가 업무다 보니까 본인이 정성을 얼마나 들이냐 안 들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사실 비전문가는 그러한 퀄리티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사내 변호사, 항상 협업해야 되는 부서라고 하면은 그런 사내 변호사의 업무의 방식, 업무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원만하게 협업하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즉답을 요구하는 걸 특히 전연차 변호사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요청부서가 스스로 나는 리스크는 다 테이킹 할 거야 라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연차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균형감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가치 판단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고년차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전연차한테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하라고 하면은 그냥 당장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본 거에 한정해서 답을 주는데 그 결과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자판기에다가 뭐 돈 넣고 버튼 눌렀는데 왜 답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법무 업무는 특성상 고민이 좀 필요한 업무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법무와 협업을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리드 타임, 법무가 검토하는 그 시간을 고려해서 좀 전체 일정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사실관계 다 10분 동안 설명했잖아. 근데 왜 답이 안 나와?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 보면은 뭐 프로젝트성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미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뭔가 사건들이 진행되다가 이제 법무팀에 물어봐야지 라고 해서 법무팀 앉혀놓고 10분 설명하고 답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사실관계를 설명 안 해주시는 것보다 뭐 100번 낫기는 한데, 이게 장기간의 시간 동안에
뭔가 차곡차곡 본인이 스스로 이제 사안들을 접하면서 알게 된 사실관계하고 남이 설명해 주는 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관계하고는 사실 깊이가 달라요. 이해 깊이가 다릅니다. 따라서 뭔가 이 사내 변호사가 내 뜻대로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전에 교감을 좀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사안 이제 곧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쯤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어떡할까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걸 중간중간에 계속 서로 상의를 해 주시면 사내 변호사도 계속 얼럿 상태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시간을 비워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는, 워밍업을 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내 변호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불만이 도대체 전문가 의견을 줘도 뭐 듣지도 않을 거면 도대체 왜 뽑은 거야 변호사는,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뭐 회사 입장도 이해가 되죠. 변호사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 들을 수는 없는데, 좀 사실 보면 요청부서가 약간 이중성을 갖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전문가니까 물어보면 다 알아야지, 이런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하다가도 뭐 법무팀은 지원부서잖아, 주관부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또 요구를 하세요. 사실 두 요구가 모순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칼싸움 할 때 쓰는 뭐 장검 같은 거는 굉장히 예리해야 되잖아요. 한 칼에 적군을 베어버리는 이런 예리한 면을 원하다가도 내가 또 땅도 파라고 하면은 그 칼로 땅도 파고, 못도 박으라고 하면 그 칼로 못도 박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전문가로서의 예리함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을 해주려는, 존중을 해줘야지만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그리고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사실 일을 하시다 보면 법무팀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수용을 할 수 없을 때는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됐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좀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훨씬 더 스무스하게, 원활하게 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 법무 인력들, 사내 법무팀들이 갖는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뭐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려줘야지 뭐 의견을 주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법무팀, 특히 변호사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3단 논법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습니다. 뭐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대전제가 이제 배경 사실이에요. 사실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찾고 이걸 사안에 적용해서 이제 결론을 찾게 되거든요. 따라서 대전제가 없으면, 또는 대전제가 다르면은 결론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이것저것 꼬치꼬치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되게 귀찮고 막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요청부서 분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사내 변호사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법무팀이랑 업무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법무팀한테 이러이러한 거 알려줘야지 답이 나와 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런 거를 꼭꼭 집어서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사실 처음 협업해 보시는 분들은 질문만 던져요. 질문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된 건데요? 물어보면은 이제 처음에 한 두세 개까지는 이제 친절하게 답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물어보면은 이거 왜 필요하냐고, 이거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따지시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야지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몰라서 물어보는구나, 필요해서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좀 잘 구성된 사실관계를 전달해 주시면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법무 의견을 받는데 되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내 법무들이 갖는 이제 불만들 보면은 내가 만능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전문가, 외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계속 법무 비용 통제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는 목적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외부로 나가는 법무 비용을 절감하려고 뽑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목적으로 뽑으셨다면은 외부에 물어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려면 너를 왜 뽑았어? 그냥 외부 변호사 쓰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법무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사내 변호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내 변호사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빨리 체크해서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더 본질에 가깝거든요. 사실 뭐 의사들하고 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정의학과 주치 같은 성격이 사실은 사내 변호사인 거예요. 가정의학과 주치의가 어떤 걸 해주나요? 뭐 기본적인 감기나 이런 거는 뭐 처방해주고 이 사람 맨날 뭐 천식 있어서 힘들어하면 그런 건 처방을 해주지만 갑자기 뭐 눈병이 생겼다라던가 아니면 뭐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라던가 이럴 때는 이거는 빨리 이쪽으로 트랜스퍼 해야 되겠네 하고 해당 전문과로 빨리 보내가지고 병이 더 커지지 않게 그러니까 치료 비용이 적게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치의잖아요. 그런 면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사내 법무에서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외부 변호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존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 불만인데요. 뭐 조직 내에서 승진할 자리도 뻔하고 하는 일도 뻔하고 내가 여기 오래 있어서 바랄 게 있나 이제 이런 불만들을 속으로 하시죠. 이런 거는 겉으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사내 법무 조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잖아요. 작고 당연히 이제 전문성 때문에 다른 부서랑 순환 근무를 잘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일반 부서 직원들처럼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할 기회도 별로 없고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승진까지는 괜찮은데 다양한 업무를 통한 성장을 하는 그런 기회가 적다는 거는 특히 전현사 사내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 한계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맨날 맨날 나오는 계약서들 좀 익숙하게 계속 봐줬으면 좋겠어. 익숙한 사람이 계속 보면 빨리 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 자꾸 이제 시키는 이제 뭐 그런 입장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사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내 성장의 한계가 이제 도달한 것 같다 여기서는 그럼 딴 데로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사내 변호사가 비즈니스 쪽으로 전환하는 예들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뭐 특히 M&A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내 변호사가 아예 그쪽 부서의 장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외에 그룹 내 여러 다양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순환 근무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려고 신경을 써주는 사실 그것만 해도 사내 변호사를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사내 법무의 불만을 좀 더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 불만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불만이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경영상 판단에서는 참여시키지도 않으면서 결국 사고 친 거 뒤치다거리만 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사내 법무가 정말 중요한 경영상 판단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법무부서라고 하는 게 법률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뒤처리를 하는 부서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사내 법무는 사전적인 예방 기능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따라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좀 참여시켜 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내 변호사들의 업무 의욕을 훨씬 더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법무팀장이나 법무 담당 임원으로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불만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불만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그 산업 그리고 그 회사를 잘 아는 사내 변호사는 상당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경영상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내 변호사가 성장하려면은 최소한 3년에서 5년이에요. 사실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를 뽑아와도 산업과 회사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좀 더 경영상 판단할 때 사전적으로 사내 법무를 좀 관여시켜 주시면 회사를 잘 아는, 산업을 잘 아는 역량 있는 사내 변호사님들이 좀 더 오래 근속하면서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 충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내 법무 인력들의 불만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불만들은 듣고 나니까 아이고 만사 귀찮고 그냥 외부 변호사 쓰는 게 낫겠다. 외부 변호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참 잘하던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외부 변호사를 쓰면 사실 뭐 비용이 훨씬 더 비싼 건 잘 아실 거고, 근데 비용이 비싼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해관계가 회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차선이지만 외부 로펌 입장에서는 최선인 그런 안을 제안하고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전문가가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전문가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부에서 충성심이 있는 역량이 좋은 법률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회사의 큰 자산이거든요. 이런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자산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어떻게 잘 활용해서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